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 공작 파트 7번째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입니다.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들을 각각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하면 연삭 이후에 표면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이나 아니면 연삭 입자들을 이용해서 연삭 가공보다 더 정밀도가 높게 작업하는 것을 이제 정밀 입자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닝이라는 가공 방법입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혼이라는 공구를 회전 운동과 직선 왕복 운동을 시켜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구멍 안에 혼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안찌름을 내면 가공하는 것이죠. 내면 연삭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호닝은 3에서 10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액체 호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액체 호닝은 호닝하고는 다른 가공 방법입니다. 연마제를 가공액과 혼합한 연마제를 압축 공기를 쏘아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가공법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 공기는 이쪽으로 나오고 연마제와 가공액이 같이 들어있는 액체를 압축 공기로 분사시켜서 이 가공물의 면을 연삭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 피니싱입니다. 슈퍼 피니싱도 공작물의 겉 표면을 다듬는 방법인데요. 연한 숫돌을 작은 압력으로 가압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함께 주는 것이죠. 누르면서 진동을 주어서 거기에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 원통형의 가공물을 숫돌을 누르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원통형 가공봉이 회전하면서 연삭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 숫돌을 좌우 방향으로 진동을 주어서 또는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주어서 가압과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미세하게 표면을 연삭하는 방법이죠. 슈퍼 피니싱은 보통 0.1에서 0.3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밀도가 높은 작업이 랩핑입니다. 랩핑은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공작물과 랩이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합니다. 원판형의 랩이라고 하는 공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랩제라고 하는 연사액을 같이 함께 넣어서 이 랩과 공작물을 상대 운동시켜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가공 방법입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이제 랩이라고 하는 것이죠. 랩이라고 하는 이제 공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랩제라고 하는 미세한 알갱이들을 여기다 이제 발라둡니다. 랩제는 뭐 액체 형태로 쓰면 습식 랩핑이 되고 건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 랩핑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랩을 이제 회전을 시키고 공작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미세하게 누르게 되면 공작물의 한쪽 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랩핑은 보통 0.0125에서 0.025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도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면 거칠기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매끈한 면이죠. 그래서 호닝보다 슈퍼 피니싱이 더 매끈하고 슈퍼 피니싱보다 랩핑으로 작업한 가공면이 더 매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조도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은 습식 랩핑과 건식 랩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습식 랩핑하고 건식 랩핑을 서로 비교했을 때 건식 랩핑이 더 표면 조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습식 랩핑을 한 후 정밀한 다듬질을 위해서는 건식 랩핑을 따로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랩핑은 이 랩제라고 하는 연사객, 가공 가루가, 가공 분말이 공작물을 깎아나가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랩핑에서는 이 랩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랩핑의 재료를 묻는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랩제라고 하는 재료는 산화알루미나 그리고 탄화규소가 주로 사용되고요.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랩제 재료는 산화철과 산화크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입자 가공의 종류, 세 가지 종류를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이후에 다른 특수한 작업들을 하는 기계를 이용한 방법들을, 가공 방법들을 특수가공이라고 합니다. 이 특수가공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 방법이 있으므로 어떤 명칭과 그리고 특징을 명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싱이 있는데요. 재료를 사포로 연마하는 것을 폴리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마입니다. 연마. 보통 금속 재료 시험편을 만들 때 연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재나 피역, 직물 등 이런 재료로 된 바퀴 표면에 부착시켜서 연마를 하는 다듬질 방법을 폴리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연마 방법이 버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직물, 동물의 가죽 등을 마찰을 시켜서 면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을 버핑이라고 합니다. 배럴 가공은 배럴이라고 하는 통 속에 숫돌 입자나 가공액 그리고 공작물을 모두 집어넣고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거죠. 그럼 서로 부딪혀서 공작물이 표면이 매끈해지는 그런 가공 방법입니다. 버니싱은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버니싱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1차로 가공된 가공물의 안찌름보다 더 큰 강철 볼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뚫려져 있는 구멍에 그 구멍의 크기, 지름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강철 볼을 더 힘을 주어서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물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광구가 지나가는 이 안쪽에는 압입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눌려지는 힘이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표면, 광구가 지나간 표면은 매끄럽게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공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분사 가공입니다. 분사 가공은 압축 공기나 아니면 압축 액체를 뿜어내어서 공작물의 표면을 다듬는 가공 방법을 분사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사 가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숏피닝이라고 하는 이 작업 방법이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기출문제에서도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숏이라고 하는 강구, 강철볼, 강철 구슬이죠. 이것을 압축 공기로 분사시켜서 공작물의 표면을 계속 두들기게 되고 이 두들기는 힘으로 인해서 가공경화, 표면의 가공경화가 일어나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가공 방법입니다. 쇼트 피닝은 쇼트라고 하는 강구를 사용하고
압축 공기로 분사하고 그리고 공작물의 표면을 두들기고 그 효과로 가공경화라고 하는 표면이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압축 공기로 어떤 재료를 쏘아내느냐에 따라서 샌드블라스트, 그립블라스트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샌드블라스트는 모래를 뿜어내는 것이고 그립블라스트는 그릿이라고 하는 바늘 모양의 입자를 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전 가공입니다. 방전이라고 하는 아크를 사용해서 전극과 공작물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이죠.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아크열로 녹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은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작물과 전극이라고 하는 이 공구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이를 메꿔주는 가공액이 있습니다. 공작액이라고 하는데요. 공작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방전 가공에서 가공액, 공작액은 전기전력성 액체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유나 등유, 이온 교환수 등을 사용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변압기유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유도 방전 가공의 공작액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가공물이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있었겠죠. 근데 전극은 내가 가공하고 싶은 형상에 따라서 전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극을 만든 상태에서 전기를 통전하게 되면 이 사이에 아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강한 아크, 용접할 때 나오는 그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아크열로 가공물이 전극의 모양처럼 녹여서 없어지게 되는 가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공 방법을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하면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이 되고요. 조금 더 정밀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은 이 전극이라고 하는 공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전 가공 전극 재료를 구비하는 요건을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전 가공 전극 재료 조건이라고도 하고 방전 가공 전극의 구비 요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방전 가공의 전극은 방전이 안전해야 하고 가공 속도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 능률이 크게 오르겠죠. 그리고 가공 절밀도가 아니고 가공 정밀도입니다. 가공 정밀도가 높아야 하고 그리고 가공 전극의 소모가 적어야겠죠. 결국엔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물론 더 비교적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조금씩 전극도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극의 소모가 적은 재료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전극 재료는 구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기계 가공이 쉬워야 한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쉬워야지 형상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가공 재료의 전극 재료의 구비 요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해 가공입니다. 전극을 음극에 걸어두고 가공물을 양극에 이렇게 걸어두면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해액이라는 걸 분출시키죠. 전해질 액체를 이렇게 분출시킵니다. 그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 액체에 의해서 가공물이 점점 이렇게 녹아나가는 전극의 형태처럼 이렇게 녹여나가는 방법이 전해 가공입니다. 방전 가공하고 틀린 것은
다른 것은 방전 가공은 아크를 발생시켜서 이 아크 열로 공작물을 녹여서 일정한 형상을 얻어내는 방법인 반면에 전해 가공은 전해액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흘려보내서 이 액체가 녹이는 것이죠. 네, 용해라고 하는데 가공물을 용해시켜서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가공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해연마입니다. 전해연마도 시험 문제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해연마를 설명하기 전에 전기 도금의 반대 현상이 전해연마입니다. 우리가 전기 도금이라고 하면 공작물의 표면에 얇게 다른 금속을 입히는 것을 도금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도금을 하는 것인데요. 전기 도금은 공작물에 음극을 걸고, 네, 전극, 이 뭐 구리판이라고 하면 구리판에 양극을 걸어서 전기를 통해 주면 이 전해액 속으로 구리 이온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전기에 따라서 이 공작물의 겉표면에 이렇게 구리가 입혀지는, 얇게 입혀지는 방법이 이제 전기 도금이죠.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 전해 연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에는 전기 도금과 반대 방향으로, 네, 공작물에는 양극을 주고 금속판에는 음극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공작물에 있는 겉표면에 있던 성분들이 이온화가 되고 여기 음극판에 석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작물의 겉표면은 조금씩 깎여서 나가겠죠. 얇게 깎여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가공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얇게, 네, 깎여 나가는, 그래서 표면을 다듬어주는 그런 가공 방법을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연마한 것 같은 효과를 얻어내는 가공 방법이죠. 다음은 전해 연삭입니다. 전해 연삭은 전해 가공과 이 기계적 연삭을 합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해 가공이라고 하면 비접촉식, 그러니까 전해질 물질이 가공물을 용해시켜서 가공하는 방법이 전해 가공이었는데요. 이 전해 가공과 연삭 숫돌로 실제 기계적으로 접촉을 시켜서 갈아내는 방법, 이걸 두 개를 합친 것을 전해 연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 연삭 작용과 전해 작용과 기계적인 연삭 가공이, 네, 같이 합쳐진 그런 가공 방법이죠. 전해 연삭의 가장 장점은, 네, 경도에 관계없이 작업 능률이 좋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박판이나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연삭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음은 초음파 가공입니다.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동을 주어 가지고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이 연삭 입자를 계속 진동을 줘서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초음파 발생 장치고요. 이 검은색 부분이 공구입니다. 그래서 2만 Hz 정도의 진동을 계속 주게 되면 이 진동에 의해서 가공물이, 네, 깎여 나가는 것이죠. 이 사이에는 가공액을 넣어 주어서, 네, 초음파 진동이 공구에 의해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 방법을 초음파 가공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연삭 입자, 가공 입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알루미나, 그리고 탄화규소, 또는 다이아몬드 분말, 질화붕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할 때 연삭 입자의 재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음파 가공의 가장 큰 장점은 취성이 큰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반대로 단점은 납이나 구리, 연강 같은 무른 재질은 가공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가공인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공물에 빛을 쏘아서 순간적으로 열을 올려서 녹여서 가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레이저로 용접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이 무궁무진한 그런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오히려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